자, 행정처분 가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 308페이지 업무 정지 사유인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 감독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누가 하죠? 자, 개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누구를 감독한대요? 개공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그때 감독 사유가 뭐였습니까? 감독 사유 거행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행이 뭐죠?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처분할 때 감독할 수 있습니다. 거행한다 기억하시고, 자, 지도 감독에 따라서 개공사 등이 위반된 행위를 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때 행정처분이 무엇입니까? 하면 정지나 취소를 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랍니다. 정지나 취소 모두 몇 개? 5개가 있습니다. 첫째,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고, 절대적 취소,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업무 정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 업무 정지는 지금 해야 되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격 취소 제목이 뭐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 다음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와 정지가 행정처분이잖아, 그죠? 그때 자격 정지는 이인을 설설계계금 자격이 정지되니까 두 사람을 설설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됩니다. 마지막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취소되는 사유,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허운정해일.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을 가고 있는데 이제 업무 정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각 단원에서 계속 들었던 게 14가지나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금 한 번에 다 나왔으니까 많게 보일 뿐이죠. 교재 308페이지 하단 5번에 1번 업무 정지 첫째 줄에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다음 열거한 것 중 하나에 해당되면 역시 줄 것이죠.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도 아무리 길어도 얼마다? 6개월이죠.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입니다. 사유가 1번부터 14번까지 쫙 내려옵니다. 자, 1번부터 14번까지가 내려오고 그 1번부터 14번에 대해서 거기 한 장 넘기시면 또 기준도 쫙 들어옵니다. 교재 310페이지. 자, 일단은 이 기준도 들어오는데 기준에서 거기 310페이지 첫 번째 그 밑에 2번에 가 업무 정지 기준이 6개월짜리가 보이십니까? 일단 6개월 동그라미. 그리고는 3개월 나가죠. 오른쪽 311페이지 상단에 라번의 정지가 6개월짜리 보이십니까? 6개월짜리 일단 동그라미. 라번에 6개월 동그라미 했죠. 쭉 내려가시면 이제 카 찾았습니까? 카 옆에 업무 정지 기준 얼마?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타 업무 정지 기준이 얼마? 6개월 동그라미. 자, 지금 6개월짜리 몇 개 했죠? 6개월짜리 현재 4개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파에 뭐 3, 6, 1 이런 거 보이시죠? 안 봐도 됩니다. 그 파를 X 딱 하십시오. 파 X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거기 4, 5, 6까지가 X죠. 사실은 넘어갔으니까 4, 5, 6 X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하 보니까 정지가 3개월이고 그 나왔는데 그는 제일 밑에 얼마로 돼 있죠? 1개월 돼 있죠. 아, 독특하다 그죠? 1개월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보신 걸로 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업무 정지는 기준이 모두 몇 개월짜리를 보셨습니까? 6개월짜리 몇 개? 4개. 나머지는 전부 눈 감고 3개월. 그리고 얼마짜리가 있다? 1개월짜리가 있다. 여기까지는 찾아낼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크게 물을 때 이렇게 물어요. 업무 정지 사유의 기준은 6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다. 시면에 나가면 X, 1개월짜리 있는 것도 보셨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요 6개월, 3개월짜리 기준에서 6개월짜리가 모두 몇 개? 4개였어요. 지금 4개를 강조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 6개월짜리 4개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최소한 3개월짜리겠지. 1개월짜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문제 잘 내지도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지금 6개월짜리 4개니까 6개월짜리 4개를 딱 잡고 있으면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3개월짜리나 1개월짜리겠죠. 자, 거꾸로 다시 3개월짜리 4개를 넣고 6개월짜리 하나 넣겠지. 그래서 기존에 다른 놈을 찾아라. 그 6개월짜리 다른 놈 찾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많은 내용에서 6개월짜리 4개만 딱 잡고 있으면 전체가 어떻든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짜리 4개는 제목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다시 310페이지 거기 보면 자, 거기 가번에 310페이지 밑에 하단에 가 조치를 위반하여 제1항 1호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두는 경우인데 요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사유를 해소하면 제외한다 이런 말이 보이죠. 그죠? 그 옆에다가 결격 사유 이래 적으셔야 돼요. 결격 사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교재 311페이지 상단에 라번에 보시면 7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자, 정보 동그라미 그거 6개월짜리잖아. 그죠? 정보. 그 다음 카 내려오시면 1년 이내에 한 번 위반하면 거기 1년에 동그라미 1. 자, 6개월짜리죠. 그 다음 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따라 2번 이상 업무 정리나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를 받으면 요거 뭐다? 6개월짜리 4개죠. 그래서 그때 다시 과태료 줄 거 놓고 요 4가지는 시험 때까지는 익히셔야 됩니다. 아직 시간 많죠. 지금 1월달이니까 10월달에 시험이면 10달 동안에 그거 4개는 익히자 이 말이죠. 그 10달 동안에 4개는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는 표로도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긴 기준을 보셨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308페이지 자, 308페이지 거기 밑에 1번부터 오른쪽에 14번까지 모두 14개 조항이 쫙 내려갔습니다. 그걸 아까 기준표를 먼저 보신 거예요. 이것들 중에서 거기 1번 또 4번 요거는 기준이 6개월짜리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했었을 거예요. 그 기준표를 보셔도 되고. 자, 역시 309페이지 그 표 밑에 2번 업무정지 처분권자 동그라미 1번 업무정지 처분 권한은 너가 한다 등록관청에 있고 등록관청에 동그라미 그때 업무정지는 개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 보고 계시죠? 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 개공사가 개공사에게 내리는 건데 개공사에게 누가 내린다? 등록관청이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한 자잖아 지금 그죠? 그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바로 밑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2번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줄 하나 꺼놓으시고 제일 밑에 3번 역시 업무 정지의 기준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업무 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고 넘어가면 표가 쫙 들어옵니다. 표부터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자 312페이지 위에 이제 14가지 표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 그래서 4번 그 읽거나 마나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겠죠. 그 읽거나 마나 그래 되어 있겠죠. 동그라미 1번, 2번. 자, 이제 5번이 별표예요. 업무 정지 처분의 제한이라는 말이 있고 옆에다가 소멸시효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업무 정지의 제한 옆에 뭐라고요? 소멸시효를 적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소멸시효는 업무 정지에만 있습니다. 밑에 내용. 업무 정지 처분은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에 동그라미 놓고 3년이 지나면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소멸시효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5번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무조건 그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 인장을 위반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셨지만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개공사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위반했다고 오늘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5년쯤 지났어요. 2005년 1월 1일이 됐다고 치고 감독을 나갑니다. 지도 감독을 나가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한다? 5년입니다.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나온 자가 거래계약서 5년치 가져와 보시오 하고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년 전에
인장 등록 위반한 걸 발견을 했다고요. 그럼 이 인장 등록 발견을 하면 이거는 업무 정지 사유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업무 정지 사유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이랬다고. 그지? 자, 이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를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업무 정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라는 느낌 오십니까? 위반을 했더라도 만약에 적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났으면 굳이 업무 정지는 내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가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걸리니까. 그래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업무 정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독특해요. 이 그림 잘 봐요. 자,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사유인데 그날 바로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위반하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5년 뒤에 적발이 됐어. 5년 뒤에 적발되면 업무 정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고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그럼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 위반한 것이 결격 사유라고 칩시다. 그 2000년 1월 1일 결격 사유에 적발이 됐는데 이날 결격 사유를 위반했지만 적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세월이 지나서 5년 만에 감독할 때 적발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이거는. 그지? 좀 전에 우리 결격 사유는 절대적 취소 사유 맞죠? 자, 절대적 취소 사유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더라도 나중에라도 적발되면 취소된다는 뜻이에요. 소멸시효는 뭐밖에 없다? 업무 정지밖에 없다는 걸 비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놓겠죠. 등록 취소 사유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무조건 X잖아, 지금. 그지?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되겠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업무 정지에만 적용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딱 치고 놓고. 자, 나머지 다 정리됐고 이제 넘어가면 교재 314페이지로 가시면 자, 314쪽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 314페이지 그 6번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행정처분의 성계 하면 행정처분이 뭐죠? 행정처분이 뭐지요? 정지나 취소를 성계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됐죠? 제목 잡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행정처분이 뭔지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자, 다시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말은 정지나 취소를 성계한다 이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내려오니까 개공사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줄 것입니다. 성계한다. 즉 성계한다 이 말이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합니다. 2번에 1번 원칙. 자,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줄 거 볼까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 줄 거 놓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니은 이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또 줄 걸까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거를 고려하여야 한다를 시험에서 할 수 있다 이래 들어오면 참 모질죠. 옆에다가 할 수 있다 딱 적어놓고 X 딱 표시하셔야 돼요. 틀리게 내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2번 예외 기업 폐업 기간이 3년 동그라미 놓으시고 3년을 이유로 마지막 줄에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 줄 거고 바로 밑에 폐업 기간이 1년에 동그라미 놓고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전의 사유로 줄 걸까요? 업무 정지는 할 수는 없다. 마지막 오른쪽 올라가면 누적 적용. 자,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동그라미 합시다. 업무 정지 과태료 동그라미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돼 있죠. 자, 처분일에 줄 거 놓고 시험에 나왔다면 그걸 위로 뽑아서 폐업이라면 X예요. 자, 폐업일 X 적어 놓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성계되어 누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교재 줄은 다 꺼드렸는데 그림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한 수백 번을 만나겠죠.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행정처분이 뭐지요? 정지나 취소를 성계하겠다. 지금 이렇게 돌았다고요. 자, 그럼 이 그림이 지금부터 그리는데 여러분 따라 그리지 마시고 잘 듣고 혼자서 천천히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처분 성계 이렇게 나눕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강남에서 한다고 칩시다. 강남구청에서. 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가 위반이 적발됐어요. 자, 적발됐는데 오늘 공부하셨죠? 결사, 허리, 사, 양, 일정할 때 양이 뭐다? 양도대여가 적발됐다고. 이해하시겠죠? 양도대여가 적발되면 그게 무슨 사유죠? 취소되는 사유잖아. 그죠? 또는 오늘 적발되는 게 인장을 위반했다고 쳐요. 인장 등록은 업무 정지 사유죠. 자, 그러면 아까는 위반을 했더라도 정지가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났다 그랬잖아. 그죠? 지금은 여기 적발 딱 돼버렸어.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취소되는 사유나 정지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다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죠. 통상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한 2달 뒤에 나와요. 오늘 적발되면 그 적발된 사실에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구청에서 그죠? 다른 사람 순서대로 일도 해야 되니까 보통 한번 적발되면 한 2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통상적으로. 자, 봐요. 취소나 정지되는 사유가 적발됐어요.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자기 스스로 뭐를 낸다? 폐업을 딱 낸다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왜 폐업했죠?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그지? 그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도망간다고. 자, 그래서 폐업을 하고 영 가버리면 괜찮은데 좀 이따가 다시 돌아요. 어디로? 재등록을. 그래서 강남에서 적발된 자가 취소나 정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폐업을 하고 고개 숙이고 조심하게 있다가 옆에 동네 서초에 딱 가가지고 다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등록을 하고 그 하던 업무를 계속하게 해준다. 만약에 법이 이래 돼 있으면 취소나 정지된 자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적발된 자는 전부 폐업 내고, 그죠? 고개 숙이고 조금 있다가 옆에 가서 다 새로 하면 된다는 말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그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성계라는 말은 서초구에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은 정지를 하겠다. 이걸 행정처분의 성계라고 합니다. 아까 줄은 다 끄더랬어요. 자, 폐업을 하고 다시 안 오면 괜찮은데 다시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그 내용을 성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아까 동그라미 했지만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성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취소됐더라도 3년이 지나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정지는 오늘 배우셨죠? 아무리 길어도 정지는 얼마다? 6개월의 정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도망갔다고 개심죄를 좀 붙여서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요거 사실은 6개월 해야 합리적인데 이건 도망갔다고 개심죄를 좀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자, 재등록을 한 자가 취소나 정지를 성계하는데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3년, 정지는 얼마가 지나면 안 하고 1년이 지나면 안 하겠다. 지금 이게 성계예요. 성계. 하나 더 있었죠. 자, 하나 더는 밑에 그리면 좀 복잡할까요? A라는 계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남에 산다고 칩시다.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겠지. 그죠? 그래서 업무 정지 몇 달이 나왔다가 풀려가지고 5월 달에 영업을 하다가 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겠지. 자, 그러면 1월 달에 정지 한 번 받고 5월 달에 업무 정지 한 번 받고 이건 정지 체질이죠. 일만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하신 거 있죠?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아버리면 이제는 취소돼 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알잖아요. 정지 2번 받으면 이제 위험해졌다. 이걸 알잖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 뭐 한다? 폐업을 딱 내요. 폐업하는 건 내 자유죠. 자, 폐업하고 고개 숙이고 조신하게 있다가 하던 일은 마저 해야 되니까 강남 옆에 서초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등록하면서 다시 일을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업무 정지 또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위반을 했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위반 체질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나는 서초에서는 정지를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까 공부했던 2번 받고 한 번 더 받은 자 취소된 사람들은 2번 받고 전부 폐업내고 다른 데 가버리면 다 해결난다는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지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 따라간다? 1년간 성계한다 그랬어요. 그걸 처분일인데 시험에 아까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폐업일 하면 틀린다고. 폐업은 여기잖아. 여기. 그죠? 그 처분일로부터 정지는 얼마간 성계한다? 1년간 성계한다. 그림이 이렇다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1월 달에 과태료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과태료를 몇 번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과태료도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받으면 상대적 취소령을 내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는가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교재 척가기를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얼마간 따라간다? 1년간 성계한다. 요 그림 두 가지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따라 그리지 마시고 오늘 진도 수업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한번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 이 그림은 시험 때까지 한 100번만 납니다. 100번. 그죠? 계속 확인할 거예요. 성계까지가 정리되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그죠? 보기보다 어려워합니다. 보기보다. 그래서 그림을 자기 혼자서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한 번 더 합시다. 행정처분의 성계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개공사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됐어. 그게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겠지. 그럼 좀 이따가 정지나 취소가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폐업을 딱 내버린다니까요. 왜? 정지나 취소를 안 받으려고. 그리고 영 가버리면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딱 돌아서 영업을 한다니까. 그죠?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이 행위를 뭐 한다? 성계한다. 성계한다는 말은 취소될 일은 취소시키고 정지는 정지시키겠다. 이게 성계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폐업한 기간이 3년이 넘었다. 그러면 굳이 성계할 필요는 없다. 그죠? 왜? 적발이 됐더라도 취소된 자 3년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소는 몇 년? 3년이 지나면 할 필요 없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3년 지나버리면 정지고 취소가 다 끝났다는 뜻이 되잖아. 되겠죠? 이 그림 보시고. 두 번째 성계는 이게 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바로 폐업 내고 다른 데 가서 또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다른 데서는 나 한 번밖에 안 받았대요. 이렇게 조절한다면 취소될 놈이 한 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적은 성계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3번 받으면 취소를 시키니까 정지나 과태료는 몇 년 동안 성계한다?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되겠죠? 그 그림입니다. 그림 꾸준히 익히시고. 자, 이번에 넘어가면 이제 역시 316페이지. 이제 총괄하는 내용으로서 이것도 이제 총괄 마무리 단원이죠. 총괄 내용으로서 뭐가 나온다? 행정질서벌, 과태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재 316페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323페이지 있으니까 이 단원도 이제 우리 단원의 마무리입니다. 한 달 동안 쭉 들었는 게 개공사가 위반을 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도록 들었는 벌칙이 크게 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습니다. 자, 형벌이 뒤편에 좀 이따 하겠지만 형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실 때 3년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형을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 뭐 봤습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공부했습니다. 질서벌의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 두 가지를 질서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형벌은 뭐다? 징역과 벌금이 형벌이에요. 뭐 한 달 동안 들었는 게 이제 지금 10분 만에 또 정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많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내용들은 단순 암기식이니까 출제도 되지만 무조건 점수도 땁니다. 자, 우리 교재는 과태료부터 먼저 넣어놨죠. 자, 교재 316페이지 밑에 내려오면 1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쫙 들어옵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내려가면 거래정보사업자 찾았습니까? 자, 오른쪽에 사유 1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성인을 위반하면 그 운영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바로 밑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 감독,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의 동그라미. 자, 일단 동그라미 하셨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운명 쪽으로 받는 거예요. 운이 뭐죠? 운영규정. 명은 명령 위반. 그래 이제 따라간다고 운명적으로.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기에 동그라미 놓고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수업한 적 있습니다. 지금 직방, 네이버, 한방 이런 데 광고가 올라오는데 이 광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확인하는 걸 뭐라 그랬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직방, 한방, 네이버 담당자에게 그 자료 좀 제출하시오. 보겠다는 뜻이죠. 이거 제출 안 하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거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동그라미 놓고 나오면 무조건 500. 자, 오늘 협회는 가볍게 지나왔는데 협회에 동그라미 해놓고 협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협회에 옆에 1, 2, 3, 4 보이시죠? 자, 동그라미는 해드릴게요. 1번에 공제사 운용 실적할 때 운용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 바로 밑에 있죠. 계승 명령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317 올라가시면 거기 금융감독원장의 거부 기피 자료 쪽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넷째 줄에 이행하지 않는 찾았습니까? 이행의 동그라미. 마지막 4번 협회가 국토장관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시행하지 않으면 요구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좀 이따가 이제 운명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운명이요를 지금 4가지 동그라미 해드렸어요. 그 다음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안 받은 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연수교육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1번 오른쪽에 보면 개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료 동그라미. 자료. 그 다음 2번 개공사가 둘째 줄에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5글자의 동그라미. 그냥 표시 광고는 위반하면 100인데 부당한 붙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그것들을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지금 했는 게 운명이요, 정보통신, 모니터링, 정보통신, 모니터링, 부당한 연자 씨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다시 500만 원짜리 과태료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것들입니다.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한 연자 씨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시험 칠 때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보통신, 부당한 연자 씨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으니까 이제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 운명이 뭐였죠?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래서 아까 운명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입니다. 그 다음 운명이요 동그라미는 다 해드렸는데 이게 협회가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협회의 운명이요를 4가지를 알아도 되고 협회 탁 들어오면 여러분 무조건 500 딱 찍으면 된다고. 그죠? 4개. 그 다음 방금 했죠. 정보통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거나 연이 뭐였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는 물건을 설명할 때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면 500만 원 과태료니까 연자하고 씨는 거기 없었어요. 연자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재미로 불러놨으니까 시가 없네 씨 하고 막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뭡니까?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연자 씨가 500만 원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 들으니까 좀 어색하죠? 시험 때까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처음 들을 때는 많게 보이지만 막상 시험에 임하시면 제일 점수 따기가 좋습니다. 한 달 동안 다 했던 걸 복습합니다. 오른쪽 317페이지 100만 원짜리 과태료 갑니다. 자,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1번 거기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이에요. 휴업 동그라미. 찾았습니까? 제일 밑에 100만 원짜리 휴업 동그라미. 2번 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에요. 게시 동그라미. 넘어가서 상단에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전 신고 동그라미. 다 수업했던 것들입니다. 4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위반하면 문자 동그라미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5번 부칙상의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자기는 자격증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00만 원짜리예요. 역시 문자의 동그라미. 6번 자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한 명칭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그러니까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6번에 넷째 줄에 보면 표시 광고 표시의 동그라미. 자 7번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7일 내로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에 동그라미 놓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8번 자 위반하여 두째 줄에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정서 사본 그러니까 보정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에요. 보정 동그라미 보정 그리고 제일 밑에 마지막 공인중개사도 자격이 취소되면 거기 두째 줄에 7일 내로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역시 반납의 동그라미 자 해놓고 그것들을 앞으로 시험 칠 때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요 하니까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해서 요것들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다 해드렸습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자, 100만 원짜리인데 확인 학습해 볼까요? 이, 보, 개 할 때 이가 아까 표시했던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보, 보정 설정 사본 미교부. 개는 개시 의무 위반, 개시 의무. 문은 문자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문자에 동그라미 하셨죠? 표,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 반납은 두 개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등록증 왜 반납합니까? 등록이 취소된 자는 7일 내로 반납해야 돼요. 등록이 취소된다고 등록증 가지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그 다음 반납은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격도 취소된 자, 그 자격증 반납해야 되겠죠. 아까 자격 취소 사유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 취소됩니다. 1시간 전에 것도 지금 가물가물하죠. 그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자 반납해야 돼. 좀 전에 했던 거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제목은 뭐였죠? 이인을 설설비게끔 하면 자격 정지된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요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단수 낭비식으로 하나씩 출제합니다. 4개 중에서. 자,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중에서 제일 센 벌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1년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각 단원에서 다 들으셨지만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323페이지입니다. 자, 323페이지 하단 행정형벌 1번 주라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제목을 찾아가면서 이거 정도는 제일 세게 매기는 문화를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323페이지 하단에 박스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거짓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 거짓 등록업자는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등록했어. 그럼 이건 무등록과 같은 급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3년에 3천만 원인 거예요. 거짓, 부정한 등록, 밑줄. 그 다음 2번은 너무나 많이 했죠.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무등록업자, 무등록의 동그라미. 이 무등록을 옛날 말로 하면 무허가 업자는 제일 센 벌이에요. 무등록업자. 자, 3번 끝에 보면 이게 금지 행위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금지에서 기억했던 거 기억, 거기 두째 줄에 보면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니은 직접 거래하거나 직접 동그라미. 옆에 쌍방 대리 쌍방 동그라미 합니다. D 것 탈세를 목적으로 하여 거기 셋째 줄에 투기를 조장하면 투기 동그라미. 이거 다 배웠던 것들인데 좀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투기. 그다음에 리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3년에 3천이에요. 시세 동그라미. 미음 단체를 구성하여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단체를 구성해 자기들끼리 거래하면 3년에 3천. 단체 동그라미. 자, 넘어가면 큰 4번 상단에 보시니까 거래질서 교란행위인데 그 거래질서 교란행위 위에다가는 누구든지 4글자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항상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게 모두 몇 개? 기억연이면 5개 딱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이 5개도 자세히 보면 2개밖에 없어요. 기억이 똑같아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니은에도 셋째 줄에 유도함으로써 유도 동그라미 다 공부했죠? 유도 이렇게 갑니다. 디귿 둘째 줄에 보시면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리얼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물건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 동그라미 마지막 미음 끝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5가지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건 딱 끌으면 유도하거나 방해 들어가면 무조건 3년에 3천이에요. 그죠? 자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건데 자 천천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센 놈 3년에 3천만 원짜리 무등록업자입니다. 우리 책에는 거짓 등록부터 먼저 적었지만 무등록의 사촌 형님 누구? 거짓 등록업자. 이건 같은 급이잖아. 그죠? 3년에 3천. 그 다음 검증에서 공부했던 정설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인데 지금 유도와 뭐 방해하는 행위. 단수 남기식으로 출제할 겁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밖에 더 나오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아닌 놈 하나 딱 붙여놓고 3년에 3천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밖에 문제 못 내잖아 지금. 그죠? 그게 단수 남기식으로 간다고요. 지금은 한 달치를 한 목에 다 하니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문제 나올 때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치를 다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천천히 자꾸 익히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벌칙이 뭐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리고 교재는 동그라미를 다 해드렸어요. 첫째 뭐? 무등록업자. 두 번째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가 4개죠. 유도하거나 뭐 방해하는 행위 3년에 3천입니다. 시험은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짜리 교재 324페이지 그 상단에 2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의 줄을 딱 끊으시고 1년에 1,000만 원짜리도 양이 많기 때문에 노래 제목 들어갈 겁니다. 1번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을 합니다. 거기 이중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는 자 양도 동그라미. 그런데 그죠? 그 2번, 3번을 또 묶어봐요. 똑같으니까 2번, 3번 묶었습니까? 지금 3번도 2번하고 똑같이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번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자 양도의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양도 대여하면 무조건 1년에 1,000 이렇게 가는 거죠. 4번. 자, 4번하고 또 5번이 같은 놈이에요. 4번, 5번은 묶어놓고 두 개 사무소를 두는 자. 거기 사무소 할 때 4 동그라미. 사무소 몇 개 둬야 되죠? 딱 하나 둬야 되는데 두 개 주면 1년에 1,000이에요. 근데 그 임시 중개 시설물도 포함한다 그랬잖아. 텐트나 파라솔도 그죠? 그러니까 4번, 5번도 같은 놈. 자, 6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B 동그라미. 비밀 준수 위반 B. 7번 오늘도 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할 때 정 1년에 1,000. 8번 개공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합니다. 개공사 아닌 자 줄 꺼놓고 아닌 자 들으면 자동으로 1년에 1,000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마찬가지 그게 8번, 9번, 10번이 또 다 같은 놈이에요. 10번이 저 떨어져서 좀 안 됐지만 자 8번, 9번, 10번도 묶어놓고 자 9번이 뭐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잖아. 공인중개사 아닌 자만 보면 무조건 얼마? 1년에 1,000. 10번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 줄 꺼놓고 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명함에다가 나는 공인중개사요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 자 이제 마지막 11번째 금지행위에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공부했습니다. 기억 거래상 종료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 찾았습니까? 그 동그라미. 니은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1년에 1,000이에요. 금 동그라미. D 끝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매매 동그라미. 자 리얼 거기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한마디로 무등록업자죠.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일단 알면서의 밑줄 하나 끄시고,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는 자, 즉 무등록업자와의 협력 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협력이나 협조는 다 똑같은데 협조로 좀 고쳐 놓으십시오. 앞으로 통일해서 공부할 거니까 같은 말이지만 협력을 뭐라고 고치라고요? 협조 행위. 협조 행위 하면 1년에 1000이에요. 자, 일단 동그라미는 다 찍어드렸고, 자, 이제 다시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방금 했던 게 이겁니다. 양이사가, 그러니까 양이사니까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던 것들입니다.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제목이 뭐라고요? 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짜리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습니다. 제목을 잡은 자들만 이제 가사 찾아갑시다. 지금 동그라미 했지만 복습. 양이 뭐죠? 양도하거나. 그 다음 양이 뭐죠? 양수받은 자.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빌려서 하는 자가 있겠죠. 양수받은 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이 하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만 들어가면 1년에 1000. 사가 뭐였죠? 사무소를 2개 갖추거나 임시중개시설물 1년에 1000입니다.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 그 다음에 B가 뭐죠? 비밀준수 위반.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공은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 하여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하면 전부 다 1년에 1000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 여러분 한 달 동안 각 단원에서 수업했던 걸 지금 다 묶어 놓으니까 이제 많게 보이죠? 많게 보이니까 이제 시험 때까지 이제 전체를 따라가는 시간들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다 해놨는데 필기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개공사가 위반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그때 벌칙은 크게 2개, 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은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징역과 벌금입니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걸 형벌이라 그래요. 그 다음 질서벌에는 2개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뭘까요? 좀 어색하지만 기억합니다.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한 표시를 한 연자는 500이에요. 연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보게 문표 반납휴. 그래서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보게 문표 반납휴.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제목이 뭐였죠? 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비전공이다. 전공이 아니다. 그죠? 비전공 해놓고 이제 B가 뭐? 비밀준수, 정보 위반은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부터. 자, 제일 센 놈이 크죠? 3년에 3천만 원짜리 무등록업자, 무허가업자는 제일 센 놈이에요. 그것의 사촌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그 다음 누구든지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유도가 4개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도하거나 방해하면 3년에 3천.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제 묶어 놓으니까 많게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형벌을 공부하고 나면요, 우리 단원에서 마지막 법조문이 시험에 들어옵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3번 양벌규정 찾았나요? 양벌규정이 제목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양벌규정이 무슨 뜻이죠? 둘 다를 처벌한다 이 뜻이에요. 양벌이니까. 자, 기억.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개공사인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48조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면 자 줄 것입니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공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둘 다 처벌하니까 이걸 양벌 규정이랍니다. 니은 별표 다만 개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줄 걸까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면책 규정. 면책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자, 지금 읽었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 그림도 막 숱하게 보겠죠. 마지막 법조문 51점대 이게 양벌 규정으로서 시험에 들어옵니다. 자, 양벌 규정이라는 말은 둘 다를 처벌하는 뜻인데 이 그림을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고용인이 누구죠? 고용인이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공사가 이제 처벌을 받는데 고용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고용인이 거짓말을 했다 칩시다. 거짓된 은행을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아 개공사에게는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을 하고 둘 다 처벌하니까 이를 양벌 규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시험을 이렇게 낼 거예요. 고용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있죠. 중개보조원이 비밀 준수를 위반했다. 개공사에게는 뭐가 부과될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답이 뭐죠? 자, 중개보조원이 비밀 준수를 위반했다. 비전공 찾았습니까? 비전공 얼마?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개공사에게는 동조에 규정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렇게 간다고. 됐죠? 둘 다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죠? 그런데 개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벌금을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면책 규정도 도입돼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둘 다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앞부분에서 했던 것을 마지막 법조문에서 계속 시험에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방법.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개공사도 징역형에 처해진다. OX, X, 그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게 양벌 규정.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큰 법령의 마무리를 하셨고, 명절 쉬고 오시면 이어지는 시간이 교재 33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334페이지부터 갈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역시 생활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분이라도 이거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제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다음 주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